연말까지 그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팔팔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섭냐? 성일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순수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우세요? 예. 왜 그러냐면 대장동에서부터 백현동에서부터 성남 FC 변호사 대납까지 예. 정말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여행을 갔던 자기 부하도 있고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의 본인은 깨끗하다. 나는 부패 연루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부패가 여기서도 나왔단 말이지요. 성남시장 할 때.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정적 제거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러한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무섭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정사에서 이렇게 배포 좋은 분은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배포 좋은 분 좀 살살 다뤄주세요. 그럼.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을? 예,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런 입장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다만 하더라도 좀 공정하게 하시라. 그래야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공정한 수사의 결과다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 수사 역량이 서울중앙지검에 다 몰려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수사부 1부, 2부, 3부가 있고 반부패 수사부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이 6개 부서가 전부 야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원지검이라든지 또 성남지청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또 감사원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이 야당에 대해서 모든 수상 역량이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던 적이 있냐. 그리하여 정적 제거고 내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총 동원령을 내렸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우스우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존재가 우스운 존재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아무튼 현실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가타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받으러 갈까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검찰이 정말로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하든 아니면 참모를 통해 가지고 일정을 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28일인데 당신들은 어떠냐? 예. 그러냐? 그러면은 조율을 해가지고 소환 날짜를 정하게끔 돼 있는데 팩스 보내고 전화 한 통 그걸로 끝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우리는 기소하겠다. 어차피 이미, 기소할 거다? 어차피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검찰도 소환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나갈 필요도 없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나가든 안 나가든 예. 검찰은 100% 기소를 기소할 합니다. 건데. 소환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 다 똑같이 해요.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서 그럼 특별히 해야 됩니까? 원래 그 팩스 보내고 뭐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아니, 조율을 하죠. 조율을 하죠. 변호사를 야당 탔어요? 대표를.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야당 대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비슷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변호사가 있잖아요. 들여보내서 이런 일정 때문에 내가 이거 못 가니 그러면 내가 언제 나가겠다라고 대안을 내야지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벼슬을 갖고 있잖아요. 방탄 벼슬이요. 그렇습니다. 대표지? 인천 가서 국회의원 달고 또 와가지고 벼슬 중에 지금 벼슬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탄벼슬을 아주 스스로 만들었다니까. 살다 처음 들어. 제1야당의 당대표에 방탄벼슬을 쓰고 나 못 나가겠다라고 지금 딱 눌러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다.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신 있으면 예.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자꾸 이제 방탄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진짜 방탄이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중단이 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어떤 수사를 안 하거나 이래야 방탄이잖아요. 근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소환장 날라오죠. 뭐 저 압수수색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기소하고 있고 할 거 다 하면서 방탄이라 그러면 그것도 이걸 벼슬이라 그러면 근데 이분은 너무 너무한 거 많아요. 아닙니까,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너무 많은 그 한 건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 대장동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기서 유동규 본부장이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받고 있는데 또 하나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자기가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얘기를 듣고 윤건영 의원은 뭐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 만나는 과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전 의원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윤건영 의원은 20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예. 이 범죄 혐의자 유동규 이야기보다는 그 윤건영 의원 이야기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만나긴 했어도 유동규 소개로 만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증거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해명을 믿는 것이 1차적으로 맞겠죠. 그 유동규 소개로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예, 예. 유동규 모른다. 그거.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그때 당시 지사를 만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지사를 만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소개해 하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하.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재판으로 가는 중에 기자들이 유동규 씨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소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너무 웃깁니다. 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얘기니까. 예.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예. 자꾸만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하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2020년도 10월 달에 예.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말하자면 노래방에서 녹취를 한 정영학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기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60번 넘게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출소를 하고 난 뒤에 그 녹취록에서 자기가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진술의 일관성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유동규 못 믿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0번 이상 그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자기가 기소돼가지고 수사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진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고 하시라니까요. 아니 가장 신뢰를 받았던 게 유동규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그렇잖아요. 저도 믿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이 형제간에 뭐 욕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부정하고 나면 지금 민주당의 아주 오랜 전통과 좋은 역사가 깨질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권 후보 지냈지요. 당대표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였었던 당대표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의원님도 결을 보면 보호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아주 경계선에 서가지고 당도 보호해야 되고 미래도 가야 되고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막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려. 그래서 우리 성일종 정책위 그래서- 의장님이 제 눈빛을 제대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눈빛 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건 맞잖아요. 예. 그렇기 이었었죠.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험을 안 하면 아무리 소설을 쓰려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맞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이어져 온 거를 봐보면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자,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두고 보고 다시 좀 FC 얘기로 돌아와서 소환에 불응을 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것 같거든요. 회기 중이라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심정이. 이거 부결을 해야 되냐, 뭐 가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당을 계속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계곡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쓰게 하면서 이런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한 공식적 기관이 검찰입니다. 이거 하는 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 논리로 가면 민주당이 정말로 다음에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건강한 세력들이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하시라니까요. 전부 다 하시되 공정하게 하시라. 공정하게 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공정하게 하면은 김건희 여사 또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 그 장모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하시라니까. 그거는 다 또 하시라니까. 이야기가 좀 자꾸 얘기 나오면 문재인 정부에 털어도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얼마나 작업을 했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전 의원님, 전 민주당이 그때부터 내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세력들하고 옹립 세력하고 그렇지 않은 그 민주당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엄청난 갈등이 그 안에서 벌어질 겁니다. 사실 지금은 단일 대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안 왔거든요. 일의 스테이지가 이쪽까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의원님도 참 어렵게 방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전 이해해요. 당도 방어해야지. 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서부터 민주당의 굉장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출할 그런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원욱 의원이 얘기한 그 백도씨 임계점이 그때쯤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